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회 오빠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네 알고 있는 동생의 보유 종목인 HMM을 종목 분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 지인의 종목 분석 영상을 찍는 건 유튜브로 시작한 것도 뭐 실력이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의 요청이 친한 동생의 요청이 없었지만 또 HMM의 주주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친한 제가 아는 동생이 매수가가 한 26,000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매수가가 26,000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가격이 19,690원인데 오늘 종가가 지금 손실폭이 거의 이 정도만 해도 한 20%가 넘네요. 지금 이 종목은 2020년에 아주 대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제가 또 아는 동생이 얼마죠? 8,000원인가 그 동생은 요 정도에 샀어요. 8,000원에 사서 제 기억으로 여기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였나? 그래서 제가 나눠서 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동생은 수익이 억 단위였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어디서 팔았던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히 잘 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요때 굉장히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시세가 죽었어요. 시세가 죽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 잡주가 아니잖아요. 개 잡주가 아닌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왜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났냐면 드라마틱한 실적의 성장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2019년에는 적자였는데 2020년부터 갑자기 벌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9,800, 2021년에 갑자기 7조, 2022년에 거의 10조. 엄청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고 있던 종목이 1조, 7조, 9조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당연히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거의 진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0조의 환상적인 턴어라운드잖아요. 그쵸? 이런 종목도 거의 없었고 요때 2022, 20년, 21년에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었습니다. HMM은.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여기 이제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상승을 했고 이제 실적도 피크를 찍었죠. 실적이 피크를 찍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의 10조에서 2조로 빠졌다가 2조 6천억으로 그 다음에 3조 그 다음에 1조 이익이 조금 쪼그라들었다가 많이 쪼그라들었다가 살짝 늘었다가 다시 쪼그라들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벌어놨던 것도 많고 아마 현금 자산이 엄청 많을 거예요. 현금 자산이 엄청 많고
그 아직도 퍼가 굉장히 낮지만 시가총액의 구조거든요. 시가총액의 구조인데 2023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5조예요. 거의 4배 수준이죠. 4배가 좀 안 되는데 3.8배 정도 되는데 PER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점점 실적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종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있고요. 그들은 이제 그 업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황을 분석을 하고 그 이 회사를 분석해서 이익을 예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항상 어느 정도 예상 이제 컨센서스의 그 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한 게 이게 노이즈인지 아니면 진짜 실적하고 연계되는 건지 뉴스를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의 종목을 보실 때 이렇게 네이버 종목 분석 가서 컨센서스 가시면 23, 24, 뭐 길면 25년도까지도 예상이 나와 있어요. 예상이 나와 있으면 단기 순이익이 있으면 PER을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비싼지 싼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지 그것만 습관이 되셔도 종목을 비싸게 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종목으로 들어올게요. 이 종목은 지금 요 구간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박스권 그렸죠. 지금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지지와 저항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 구간을 깨면 이 구간에 돌입하고 이 구간이 무너지면 이 구간, 이 구간이 무너지면 이 구간, 이 구간이 돌파되면 이 구간, 돌파되면 이 구간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가격이 위치를 잡는 박스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HMM은 어디가 박스권이냐면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인 요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 구간 안에 있거든요. 요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해주면 요 위의 가격대로 이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요 구간이 깨지면 요 아래 가격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매물대로 보시면 매물대로 아까는 이렇게 보였는데 잠시만요. 네, 매물대로 보시면 요 구간에 요 구간과 요 구간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요 구간에 있죠. 요 구간이 제일 편한 거예요. 위로 가면은 이제 물량 나오고 밑으로 가면은 지지가 나오고 그런 애매모호한 구간에 있는데요. 우선 이제 수급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도 샀다가 팔고요. 처음에 이제 실적이 이제 하향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기관이 살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기관이 계속 사더라고. 연기금이 왜 사지? 근데 아마 이제 여기까지 계속 사주면서 돌파가 됐으면은 이 가격대에 있을 수 있었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주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도 다시 팔고 최근에 외국인이 사서 올렸다가 외국인이 좀 다시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주가 밀렸습니다. 자, 좀 뭐 횡설수설하기도 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PER로 계산했을 때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예상을 한다면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매수세가 막 거래량도 붙고 여기 거래량 별로 없죠. 거래량이 붙어야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도 없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요 위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조금 그래도 이 바닥이 돌려주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그냥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그 동생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지금 여기 매수가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와 주고 기관도 수급이 들어오길래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을까 했는데 기관도 다시 팔고 주가는 요 아래서 밀리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에 있어요. 저도 트레이딩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사고 여기까지 주가가 밀렸어요. 밀리면 사람은 이제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한 25%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한 30%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손을 못 댑니다. 뭐 비중을 줄일 수도 없고 손절도 안 나가요. 손실이 너무 커서. 근데 제가 권해주고 싶은 방법은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25% 정도일 때 한 물량 50% 정도 매도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내려왔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 배제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5% 정도로 내 손절선 근처에 왔는데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기서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다 팔진 않고 비중을 줄여요. 그러면은 내려가도 손실의 타격이 좀 적습니다. 타격이 좀 적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그때서부터 시나리오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면 내가 만약에 비중을 줄여도 올라오면 그래도 땡큐죠. 근데 여기서 내려가면 그때는 손을 못 대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해요. 내가 샀다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대응을 못 합니다. 무조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반토막이 나요? 그럼 그때서부터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요.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주식이니, 뭐, 장이 안 좋을 때 들어와서 그렇지, 뭐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기한테 있어요.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 시나리오 쓰지 않고 들어온 거, 주식을 너무 쉽게 본 거. 근데 반토막이 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그걸 개선해서 다음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토막은 버리고 또 다른 종목에 갑니다. 근데 반토막 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이 다른 종목 가면 수익이 나나요? 절대 수익 안 납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이거를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를 아는데 애매하게 중기 투자나 애매하게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게 경험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냥 샀는데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건 도박인 거죠. 도박. 살짝 흥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도박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를 깨달아야 그 다음 종목을 투자할 때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려올 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답이 없어. 다시 다른 종목 들어가고 그 다음 종목엔 대응이 되나요? 안 돼요. 또 그 다음 종목에 대응이 되나? 이래서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주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살짝 흥분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서부터는 정말 너무 힘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적이 줄어들어요. 애널리스트가 실적이 줄어든다고 분석을 했는데 나 혼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과연 그게 맞나요? 내가 이 사람들이 분석한 것보다 더 업황 분석하고 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약간 이거는
가족을 파는 얘기긴 한데 제 가족이 네. 조금 거리가 있는 가족분이 그 얘기하면 알 것 같아서 같은 업종에 있는 어떤 회사의 거의 상무이사급이었어요. 상무이사급이어가지고 같은 이제 업종에 있는 회사들의 실적을 아니까 샀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내가 이 업종에 있으니까 이 회사 실적도 아니까 내가 주식을 안다고 생각해서 이 회사 주식을 사는데 반토막이 났다고요. 내가 이 회사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주식에 대해서 아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나요? 주식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내 물려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어쨌든 이 종목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26,000원대 매수가기 때문에 지금 거의 25% 손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비중을 절반은 줄이고 한 50% 정도는 비중을 줄이고 만약에 여기서 또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감사하게 이게 올라와 줘요. 그러면은 이제 흐름을 보고 이제 본전에 팔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면 다시 조금 매수를 하던가 그러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절반을 줄이는 시나리오만 가져가도 최악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은 피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할 때 항상 최악을 피하는 시나리오를 가야 돼요. 이게 막 2배 올랐으면 좋겠다나 아니면 반토막이면 내가 그때 가서 팔아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항상 똑같은 프로세스로 흘러가요.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오늘 살짝 흥분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실적도 계속 떨어지고 지금 이제 매물대가 여기 있지만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저는 좀 줄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내려오면 그때서부터는 진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비중을 좀 줄여서 내려가도 덜 고통스럽고 올라가도 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저는 권유를 하고요.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내가 50%를 비중을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와서 내가 여기서 괜히 팔았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생각합니다. 안 팔았으면 그냥 내가 이거 손실 좀 덜 줄이는 건데 근데 여기서 떨어졌으면 그거를 생각을 해야죠. 항상 최악의 경우를 피해야 되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내 소중한 시드머니 사라지면 다음에 주식 투자할 수도 없어요. 뭐 주식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쉽게 사고 쉽게 손실 보고 손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종목 들어가고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찍는데도 한 18분 정도 됐네요. 네, 실적도 보고 차트도 보고 수급도 봤을 때 좋은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기관 계속 팔고요. 외국인도 뭐 단타 치듯이 샀다 들어왔다 하고요. 이 121선 밑에 있고 조금이라도 네 비중을 줄여서 나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으면 합니다.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면 되고요. 비중을 절반을 줄이는 걸 추천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